이제는 뒤에 이장님이라고 당당히 붙일 수 있는 우리 김기천 이장님이 혼자 하는 귀농 말고 지인들과 함께 귀농하기 5년 만에 이장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 김기천 농부님 우리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우리 나이로 50살 됐습니다. 온 지가 7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3월 5일날 저희가 여기 시골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7년째죠. 7년째 됐습니다. 저희 마을은 모종마을하고 사뭇 비교가 되는 마을입니다. 모종은 이렇게 들판 한가운데 딱 이렇게 넓은 들판을 끼고 있지만 저희는 얼추산 끝자락 산자락에 갇혀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지금은 이제 앞에 고속도로도 내면서 앞을 많이 터놔서 밖에서도 보이는 마을이지만 옛날에는 산속에 갇혀 있어서 제가 국민학교 입학을 하고 중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친구들이 거기도 사람이 사냐 뭐 이런 얘기를 들 정도로 아주 외진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을이 크지 않습니다. 21가구 살고요. 주민 수는 한 50명, 아이가 다 포함해서 5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에 삽니다. 저희 마을은 대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에서 최근에 박물관에 나와서 그 문화재 발굴을 했는데 조선 중기 왕세자들 밥상에 오르는 도자기를 굽는 도요지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럴 정도고 있고 옛날에 보면 마을 뒤쪽에 그 절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작은 마을이었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이렇게 그 한문 공부하러 그 유명한 수통장 선생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마을 지명 중에 당이 들어가는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당산 넘어 당막골 같은 것을 리서치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그런 마을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살았습니다. 생각 없이 많이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전라도 말로 지양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말썽 피우고 다니고 하루도 싸움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동네 애기랑 치고받고 싸우고 겨울이면 항상 동네 뒷산에다가 불을 놔서 동네 사람들만 다 이렇게 대피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마을에 돌아와서 이장이라는 이름으로 아침마다 방송을 하고 가끔 주민들을 훈계도 하고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저는 귀농하게 된 동기가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시작한 일이 뭐였냐면 독서 논술 뭐 이런 걸 강의하고 또 제가 직접 학원을 차려서 운영도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가가호고 방문하면서 과외도 하고 해서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는 저랑 같이 이렇게 논술을 같이 하고 있는 한 선생님이 용감하게 한 여름에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학원에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말 그대로 특수거든요. 몇 달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세상에 그걸 반납을 하고 로마, 이탈리아 한 달 여행을 갔다 오신 거예요.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환영회 하면서 한잔 하는데 그분이 뭐 여러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딱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쿵 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햇살이 정말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한국의 그 5월달, 4월달, 5월달 그 봄볕하고는 참 다르더라. 근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돈벌이도 잘 되고 뭐 그럴 판인데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집사람이 제 눈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좋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미룰 거고 말 것도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여름에 들었는데 9월 달에 몽골에 갔습니다.
와이프랑 또 저기 그 친구 와이프랑 네 명이 생면부지인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사회쇼의 수도의 그 신부님 한 분이 울란바토르에서 이렇게 아이들 길거리 아이들 흔히 말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뭐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개신교 신자인데 그 가톨릭 사제한테 가서 저 좀 받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제가 다녀와가지고 그 응답을 안 주시길래 9월에 제가 휴가 때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석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썼습니다. 그 신부님한테.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얘기, 농사 이야기, 계절 이야기, 이런 생각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해 12월 25일 새벽에 성탄 선물입니다 하고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와서 같이 살아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커니 해가지고 그 겨울방학에 학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달에 3월 3일 날인가요? 인보라 치는 그 울란바토르 공항에 첫 발을 팍 내려가지고 제가 그 3년을 살다 왔거든요. 3년을 살면서 제가 와이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제 종착지는 고향이다. 시골이다. 그런 거 시골이다 그런 거죠. 난 농사짓고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상당히 무모한 데가 있습니다. 그럽시다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년 살고 들어와서 있다가 2년 정도 이렇게 어디를 가보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웬만한 동네는 다 가봤는데 참 살만한 데가 많아요. 근데 저처럼 그 연고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 살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땅 좀 알아봐 주십시오. 뭐 빈집이라도 좀 알아봐 주십시오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살에도 젊었을 때 가서 뭔가 일을 하려면 가야겠다고 하다가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제 유년 시절에 늘 뛰어놀고 불지르고 뭐 어른들 피해서 못된 짓 하고 다녔던 그 뜰이 제 머릿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 안 돌아보고 그 시골에 오게 됐습니다. 올 때 저랑 이제 사회활동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네 가구가 같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와서 1년 동안 근처 빈집에서 시골 적응기를 거친 거죠. 살다가 그 이듬해 2011년 2월 달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첫 해에 4집이 들어왔고요. 그 이듬해에 한 집, 또 그 이듬해에 한 집 해가지고 현재 6가구가 모여서 마을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살 줄 몰랐습니다. 그냥 오면은 뭐 저녁에 날씨도 좀 다니고 애들하고 주말에 뭐 놀러도 좀 다니고 시원한 정자에 앉아서 막걸리 한잔 먹고 가락이라 좀 두들기고 그냥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시골에 이런 말 있잖아요. 쓸만한 놈 하나 오니까 사방돼서 눈탱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교회를 어쨌든 나이롱 신자긴 하지만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슨 안수집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가대 대원하라고 그래서 얘 뭐 노래 부르기 좋아하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교사를 했습니다. 또 그 이듬해에는 이번에는 그 교회는 왜 금요일에 구역예배라고 해가지고 가정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보는 게 있습니다. 구역예배 설교를 또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 4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좀 있으니까 학교에서 소문에 듣자 하니 누구 아빠가 논술 선생을 했다고 하는데 시골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는 싫은 마음으로 한 거 아니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재능이라면 그런 거니까. 그래서 방과후 논술 강사를 제가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졸업했습니다. 졸업했는데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귀농해서 귀농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귀농한 사람들이 처리가 뻔하거든요. 특히 저희처럼 젊은 나이에 온 사람들은 기반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합니다. 기반이라는 건 2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관계라고 하는 면에서 기반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골은요, 연고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뭉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학연이든 지연이든 뭐 종교연이든 뭐든 꼭 하나씩 걸치고 있어야 사실 정이 편한 거잖아요. 근데 귀농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겉멋만 들어서 옵니다. 시골 가면 다 좋을 줄 알고 오죠. 편하게 옵니다. 근데 막상 와서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면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안 되는 일도 하나도 없면서 한 2, 3년을 허송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봤더니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뭐 텔레비전에서 뭐 블루베리가 뭐가 된다더라 그러면 몽땅 그림 올려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주가 된다고 해서 또 다 여주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여주를 심어보니까요, 꽂아만 놓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이게 경쟁력이 없는 걸 쉽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 와서 하우스를 뭐 1000평짜리를 사고요. 2억 가까운 트랙터를 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집도 막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돈이 딱 묶이잖아요. 근데 농사라고 제가 해보니까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와서 2년 되던 해에 하우스를 1000만 원을 줘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씨앗 뿌리고 일주일 만에 볼라벤 태풍이 와가지고 하우스를 쫙 걷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철거하고 다시 복구하는데 또 1000만 원이 든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을 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갚아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도 건진 게 없는데 그것도 빚을 내가지고 1000만 원을 지었는데 또 1000만 원을 또 지었을 때 그게 그 데미지가 너무 큰 거죠. 근데 그 이듬해는 또 그 병충해가 엄청 극성해가지고 제가 벼농사를 지었는데 한 30% 수확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2년 연속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저는 한 4년, 5년이면은 이렇게 한숨 돌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면 지금 와서 있는 친구들 보니까 저보다 더한 실패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좀 잘 살아볼까, 그 기회를 서로 공유하면서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던 끝에 제가 어떤 결론을 뭐였냐면 같이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마을에 기반을 두지 않는 기농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방향으로는 제가 기농인들과 함께 뭘 만들었냐면은 갈등꾸러미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기농 한 13가구 생산자들이 모여가지고 도시 생산자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지역 농산물 포장해서 보내는 그런 꾸러미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소비자 회원이 한 22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은 아니죠. 큰 돈은 아닌데 농가한테는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제가 자꾸 낯서서 한 건 아니고 올해 이제 제 2호 프로그램을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기농한 사람들이 또 중중에서 기찬 건강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회원수가 70명 정도 됐어요. 저희 계획은 이걸 통폐합해가지고 내년 정도에는 월 2회 프로그램이 가는 이런 걸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런 걸 하나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을을 보게 된 거죠. 저희가 사는 마을은 작기는 하지만 저희 마을은 좀 지금도 두레나 포마시 같은 그런 공동체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마을이기도 하고요. 연령 구성이 50대 중반 정도 됩니다. 시골에는 고기 드문 젊은 마을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부자는 없는데 빚내서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동네에서 빚내서 사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기농한 사람들만 억대 이상의 빚을 해버리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 먹는데 아무 짓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을, 그런 분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쨌든 시골에 와서 살았는데 도시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다양한 네트워크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잘 사귈까 동네로 같이 데리고 와서 우리 동네를 소개하고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재밌게 만들어 볼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기농한 첫 해 2010년에 그 좁은 방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시 살다 왔으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거고 저는 저대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후일을 기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해에만 제가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집에 한 50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람이 죽어났습니다. 없는 살림에 오늘 때마다 밥을 해서 내야 되고 그래서 닭도 키우게 된 거죠. 얼른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닭 잡다가 또 털이 안 뽑혀가지고 집사람하고 여러 번 다투고 그랬어요. 그런 일도 500명 정도를 제가 데리고 와서 지금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저와 저희 동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가장 먼저 소비해주는 그 소비자가 된 거죠. 믿고 와서 보고, 그러니까 믿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짠한 것 같아요. 이 대학 곁에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한 분이 더 돕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 식구들을 생각을 하다가 뭘 했냐면 처음에는 어설프게 팜파티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4번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팜파티 해가지고 사람들 오라고 그랬습니다. 와서 뭐 예를 들면 농촌 체험도 하고 뭐 그런 거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전통 놀이도 하고 밥도 차려서 같이 먹고 뭐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소비하는 유창한 또 이렇게 매개 역할을 해주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몇 번 하고 나니까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서울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팜파티라는 것이 형식은 참 좋은데 모양은 참 좋은데 실제 운영되는 사례를 보니까 정작 시골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을 기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풍경을 또 미리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걸 한 2년 하다가 저희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번엔 좀 그 사람들 지체가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재밌게 놀아보면 안 될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6가구의 식구들만 가지고 우리들끼리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냥 하룻밤 재밌게 놀았습니다. 애들이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해 가을에 어르신들 원동네 어르신들을 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희 기농하는 마을에 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놀던 방식을 대로 축제를 기획해봤습니다. 뭐 떡매치기, 뭐 이렇게 지푸라기로 집신 삼기, 그 다음에 뭐 가을이었으니까 추어탕 끓여가지고 솥단지 끓여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밤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 한 편 보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또 동네 올림픽이라고 해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거기다가 제가 코스 재미난 미션을 줘가지고 했는데 이분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 물은 다 모자라는 분들이 없잖아요. 이름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양동에다가 물 이고 가다가 온몸에 다 젖어서 막 까딱까딱까딱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가을에 저희가 마을 주민, 원마을 주민들하고 저희 그 기동한 마을 사람들하고 축제 기획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같이 짰습니다. 모든 과정에 외국 사람들을 개입을 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기획하고 저희들이 인력을 다 대고 저희들이 돈 5만 원씩 내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유초마을 추수감사 대동 한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2년 전에 처음 하게 되고 작년 2회 올해 3번째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말 그대로 도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옛날 노는 대로 한 거죠.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첫 해에 한 200명 정도가 와버렸어요. 와서 그 사람들하고 놀다 보니까 다 좋았는데 나중에 평가를 해보니까 아줌마들이 입이 대짜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겠죠? 음식 장만했죠. 그럼 차려줬죠. 그 다음에 설거지까지 다 했죠. 정작 남자들은 좋았습니다. 저녁 음식 먹고 가서 그냥 절구통이나 몇 번 두들기고 나면 떡도 얻어먹고 또 그 남은 음식까지 뒤풀이까지 했으니까 남자들은 참 좋았는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작년에는 바꿨습니다. 뭐 어떻게 했냐면 음식은 어떻든 남자들보다는 아줌들이 해주셔야 맛있는 거 아닙니까? 대신 치우는 것은 남자들이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거지를 머리 희끗희끗한 60대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남자들이 들어가서 부엌을 장악해가 설거지를 하고 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분들이 각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조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조금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뭐냐면 진짜로 올해는 아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래 계시던 분들하고 엄마를 분들하고 저희처럼 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화학적으로 융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축제와 놀이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놀고 먹을 수만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일감이 좀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끝에 3년 전에 전라남도에서 하는 전남형 예비 마을이라고 하는 걸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이제 친환경 공사를 주로 짓고 있어서 그때 2천만 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 현미 빻는 그 전미 시설을 하나를 앉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마을 이름 붙여가지고 쌀도 팔아보니까 천을 좀 팔린 것 같은데 쌀은 워낙 다양하고 뭐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다 금가루를 입히지 않는 한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젊고 음식 솜씨가 좋고 부지런하고 그렇게 풍화시나 두레 같은 공동체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마을 꾸러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영암에 두 번째 꾸러미 달등 꾸러미가 1호고 그 달등 꾸러미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2호가 등장한 것이 버들샘 꾸러미라는 걸 만든 거예요. 저희 마을 유천 마을이거든요. 버들 유자 샘천자니까 그걸 그대 우리말로 풀어가지고 버들샘 꾸러미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 꾸러미는 이제 1차 농산물 플러스 음식이 들어가는 반찬이 들어가는 거 솜씨가 좋은 분들 반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보내는데 4만 원씩 받아요. 근데 지금 회원수가 8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솜씨가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주문이 또 들어와요. 5만 원이라 해가지고 이 꾸러미를 통해서 지난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한 5천만 원 정도 마을에 수익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그 중에 10%만 마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생산자들, 마을 주민이 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을 주민들의 눈빛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해보라고 하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뭘 해보라고 하지? 그러다가 이걸 해보니까 각 가구에 달달이 월급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한 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한 번을 놓고 예를 들면 뭐 어떤 농사를 지십시오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국리를 했습니다. 국리를 하던 그때 그 힘들면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올해 그 가까운 상호라는 동네가 있는데 상호 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는 로컬 푸드 매장 내에 저희 마을 독립 매대를 거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바로 독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영암 농협이라고 하는 그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가 있는데 조합장을 설득해가지고 거기 야채품 앞에 저희 마을, 유천마을 독립도 로컬 푸드 매대를 또 하나 앉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목포 남학에 있는 하나로 클럽, 농협중앙에서 운영하는 하나로 클럽 안에 영암 로컬 푸드 매대를 저희가 얻게 됐는데 거기에 저희 마을에 공식적으로 입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있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죠. 당근 농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프로그램이 반찬에 나가기도 하지만 세 군데 얼마든지 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만만하게 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매일 포장해서 매장에 앉혀야 되는 거잖아요.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 형편에 그럼 전담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의 젊은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역할을 하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중간 계산을 해보니까 세 군데 매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야채 1,000원짜리 팔거든요. 고추 10개 넣어가 1,000원, 3,000봉지 1,000원, 깻잎 몇 달 정도 1,000원 하는데 그게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무슨 작전을 썼냐, 저희가 생각을 했냐면 그 마을에 공동 로컬 푸드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을 공동 농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중 쉽게 말하면 농산물 그 신선한 야채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농장을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다다음 주에 저희가 그 하우스 100평을 먼저 짓습니다. 그러면은 그 농장장을 우리 주민 중에 한 분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분이 감독하에 마을 주민들이 가서 농사를 같이 짓게 하고 공동으로 수확해서 나오는 것을 일하는 분들한테는 일당으로 지급을 하고 나온 수익은 또 마을 기금을 적립해가지고 또 마을의 다른 사람들 도모하는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얘기만 듣고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이게 미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고 뭐 누가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그거 얼마나 보여준다고 하냐면 근데 막상 해보니까 많이 하신 분들이 한 매장에서만 3, 4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세 매장을 열심히 잘하면 100만 원 번다는 얘기가 돼요. 거기다 꾸러미까지 들어가게 되면 120, 30만 원의 월급이 생기는 거예요. 제 목표는 뭐냐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받는 시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를 대놓고 뭐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기본소득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할 때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자립적인 그런 것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들 설득하고 또 나서서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희 마을에 기능한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는 말을 이제 알아듣겠다. 너희들이 하자 가면 무조건 돕겠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선거를 할 때 저는 제주도 여행 가고 없었는데 저 이장을 시키는 거예요. 또 저희 마을에 기능한 다른 분은 새마을 지도자를 시켜놓고 또 다른 분은 개발위원을 시켜놓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해서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기능한 사람들이 마을 의사결정이나 책임을 지는 중심에 그냥 딱 들어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암에서도 저희처럼 집단으로 기능한 사람들이 마을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영암에서 유촌마을이라고 한 작은 마을에 사람들 입에 오르는 게 뭐냐면 기능한 사람들하고 원래 분들하고 충돌 없이 매우 부드럽게 잘 융화되는 그런 사례로 얘기가 많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생각했습니다. 또 재미난 일이 없을까? 제가 이런 오지랖 때문에 고생을 사소하는 게 있는데 또 재미난 일이 없을까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사실 제일 먼저 고민은 마을 학교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 남매를 데리고 왔고요. 저희 기능한 사람들 전부 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역 학교를 보니까 어려움들이 되게 많잖아요. 해년마다 통폐합 투표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들을 좀 재밌게 우리가 기여를 할까 해서 시작한 게 저처럼 이제 뭐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방과후 선생도 하기도 하고 저희 집사람 교감 선생님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뭐 또 재능 기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다가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지역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1박 2일 별빛 축제라고 하는 걸 학산초등학교 한여름밤 별빛 축제라고 하는 걸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학하는 날 학교에서 1박을 하는 거죠. 한수처럼 1박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프로그램을 저희 마을에서 다 저희가 짰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녁에 텐트 안에서 어른들로부터 무서운 이야기 듣기, 뭐 귀신 이야기 듣기, 도깨비 이야기 듣기 같은 거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 4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밤에 자기 손잡벌 되는 아이들 앞에다가 좀 괜찮아요. 우리가 거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축제를 작년에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 잘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누가 어떻게 멋진 말을 표현하는데 어메니티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은 시골다워야 되는 거, 농촌은 농촌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줍지 않게 도시 사람들 취향에 맞춰가지고 시골 축제를 만들고 시골 체험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는 결론에 이르러가지고 철저하게 저희는 어떻게 노냐면 옛날 우리들 놀던 대로 놉니다. 옛날 우리들 노는데 그게 의외로 아이들한테 좋은 자극을 준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엊그제 또 이번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번째 하면서 저희가 학교에다 요구했습니다. 축제 장소를 학교로 제한하지 맙시다. 하루는 학교에서 하고 두 번째 날 우리 마을에서 합시다 해가지고 두 번째 날 새벽에 저희가 아이들을 깨워서 데리고 와서 우리 동네 편백숲 가서 산책하고 농사하고 내려와서 비석치기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탕수수 아시죠? 저라도 몰라 단짓이라고 했습니다. 단짓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모종을 어떻게 우연하게 구해가지고 했는데 사탕수수 껍데기 벗겨가지고 우리 식대로 빨아먹는 거죠. 씹어먹으면 단맛이 제법 되거든요. 그거 먹고 그러고 나서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했던 것들 동네 둘레길에서 또 올림픽 같은 뭐 이런 것들 같이 하고 뭐 주먹밥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꿈꾸는 건 뭐냐면 지역 공동체, 지역 마을이
학교를 살리는 일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마땅히 한 몫을 담당해야 된다. 이게 안정적으로 할 수 없더라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있는 제 발제는 사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제 고민이 이제 뭐냐면 또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통합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기회를 드려가지고 자극을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거를 서로 다툼 없이 갈등 없이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또 한편으로 하면서 제가 이제 이장을 맡아서 동네 분들의 사정들을 많이 들여다보니까 굉장한 결핍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첫 번째는 건강과 의료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물론 보험제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중노동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예방 프로그램을 예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문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렬하십니다. 한 번은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모시고 독천 CGV인가 가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때 굉장히 대중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뻑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팝콘하고 콜라 한 잔 가지고 텔레비전만 보던 그 장면대로 당신들이 거기서 까먹으면서 영화를 보셨는데 나오실 때 걸리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싶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니까 이분들은 단 한 번도 시집 와서 장가 들거나 단 한 번도 영화관이라는 데를 가보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기회를 주시니까 좋아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계획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뜨는 날 마을 회관 앞에서 스크린 걸고 어른들하고 같이 영화 보는 거.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트럭을 개조해서라도 1년 내내 요맘에 각 산골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영화 보는 프로그램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른들도 배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암에는 왕인 문예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초등에 교육을 받는 강사들이 와서 뭐 종이접기도 하시고요. 사수책 앉아놓고 펴놓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도 시험도 보시고요. 문맹도 아직 있으시니까 글자 이렇게 뭐 써서 그런 식으로 하고 요가도 배우시고 노래도 배우고 막 하는데 바쁠 때는 좀 참여율이 저조하는데 농한기 때 있잖아요. 매우 만족스럽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한 점 더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른들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 본인들이 즐길 권리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돌아가고 싶고 나면 그분들의 인생 내력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유명형의 삶을 살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 만드는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풀 공예하는 그런 거 얘기 잘 하시는 분이 그 다음에 그분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정말 어느 대화 드라마 못지않게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후대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서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축제 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영상 자서전 만들기 같은 거를 한 해에 한 분씩 주인공으로 해서 영상 자서전을 만들어서 저희 마을 축제 때 상영해보는 이런 생각 해봤고요. 두 번째는 캐리커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솜씨있는 분들 모셔다가 마을 어르신들 모두의 캐리커처를 그려서 마을 회관 같은 데 전시해보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저희가 첫째 축제하면서 제일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집에 있는 앨범들 다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회관에. 그러니까 캡캡분 원사인 앨범들을 해서 앨범들을 다 뒤집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내놔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다 안 내놓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골라가지고 그것을 동네 벽에다가 빨래집게로 이렇게 사진 한 100여 장을 꽂아놨는데 어떤 곡보다도 거기에 사람들 발길이 제일 많이 머물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사진을 보고 신기한 거고요.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쪽끼리 엎고 사진할 때 이영감탱이 그때만 해도 참말로 탱탱하게 좋았어야 돼. 뭐 이런 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당신들도 좋아했지만 더 좋아하는 것은 더 감동을 느낀 사람들은 자신들이에요. 엄마의 젊은 시절, 아버지의 젊은 시절, 창에 나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어땠다는 얘기 곱씹 피었습니다. 두 번째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한 게 두 번째 작년에 뭘 했냐면 손사진전이라는 걸 했습니다. 손만 찍었습니다. 손만.
뭐 김장할 때 손, 뭐 벽일 때 손, 고추 말릴 때 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사진 찍을 줄 아는 사람 그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찍어서 그 사진 중에 저희가 한 30장 정도를 이번에는 좀 폼을 갖춰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역시 그 사진 앞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래 머물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올해는 등을 한번 찍어보자. 우리 아버지의 등, 우리 할머니의 등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교사들 연수를 맨날 엉뚱한 데 보내지 말고 시골로 보내라. 마을회관으로 가서 당신들 사진 잘 찍어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양반들 영정사진아니라고 하나씩 다 찍어줘 남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과과정을 연계해가지고 중학교 아이들한테 녹취하게 해서 그거를 기록으로 다 풀어내자. 그래서 마을 시키는 역사로 책으로 만들어보는 일을 당신들 왜 못하느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한 욕구 세 가지가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당신들도 이제는 예를 들자면 남에게 베풀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보면 뭐라도 퍼주고 싶어 하고 원래 시골 인식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어딘가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건강과 의료,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봉사 이 네 가지 과제를 적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누가 이미 이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을복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꾸러미 로컬 푸드, 그 다음에 마을 학교 축제 여기 요 과정이 안정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거기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을 해서 저희가 주관이 된 마을 주민이 주관이 된 마을 복지 프로그램을 내년에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밖에서 영화를 같이 보고 두 번째는 뜻 있는 의사들 모셔다가 방과후서든 치과서든 모셔가지고 진료도 우리 마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또 세 번째로는 뭐 마을 그 공간들을 활용한 박물관 같은 전시관 같은 그런 프로젝트도 한번 해보고 또 한 번은 겨울에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 잘 싸가지고 가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또 도시의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맛있는 밥상 한번 대접하고 하는 그런 꿈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면요. 마을이 살아야 학교가 산다. 마을이 살아야 영암이 산다. 그리고 오늘 생각했습니다. 마을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이상입니다. 활동가들에게 논술 이런 걸 피하겠다. 논술하시는 분이랑 말씀 너무 잘하신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볼까요? 좀 이따가 한꺼번에 정확하게 있죠. 네, 하나만. 지금 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게 얘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는데 그래도 갈 때는 귀농을 할 때는 좀 쉬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들으면 이 쉴 틈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삶의 질이 만족스러우신가요? 그 얘기를 엊그제 저희 집사람이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지금 이 상태가 좋으냐고.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수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첫 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홈나게 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월달이면 트럭 뒤에다가 다른 거 이렇게 실어가지고 아이들 태워서요. 여기 분서 이쪽에 올라가게 되면 온통 유채꽃이 피거든요. 유채꽃길에서 자전거 타고 놀았습니다. 또 하루는 천왕사 야행장이나 6집이 가서 혼자 쳐놓고 안에 저희가 에크레시에서 요리되기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풍에 한번 넘어가고 경층에 넘어가고 어떻게는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작년에 나름대로 이제 돌파하고 하는 게 뭐냐면 밤에 낚시 가는 하루 일을 다 끝내놓고 가까운데 강진 내일 여러분 가실 텐데요. 강진 유니칸 육보학교 강진만에 참 잘 잡혔어요. 또는 뭐 완도 대교도 있어요. 완도 정말 큰 다리에 위에서는 낚시를 하고 아래에서는 낙지가 돌아다니는 낚시 잡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어제는 이제
저희 집 앞에다가 마당에다가 미드나잇 풀장을 그냥 간이 풀장 만들어가지고 동네식구 다 불러모아서 저녁에 내주하는 내년에 올 500명 중에 여기 있는 분들도 껴있을 거예요. 멋진 이야기 해주신 이장님께 박수 보내주시죠.